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 경로부의 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이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표준주의라고 하면 이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가 대상인데, 일단은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모두 오염원으로 감지합니다. 일단 거기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뭐 병원균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환자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만질 때 병원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상대하면 환자도 안전할 수 있고 본인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경로부 주의에 이제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 환자가 이제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균에 따라서 뭐 공기주의, 접촉주의, 혈액주의를 따르게 되고요. 또한 환자가 그런 게 없는데 다만 면역 저하자냐 아니냐에 따라 면역 저하자면 보호주의를 하게 되고, 면역 저하자가 아니면 표준주의를 지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경의 지침 준수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뭐 환자들의 손위생, 뭐 병실문을 닫는 거나 뭐 청진기 소독,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공기주의 지침 준수에서는 손위생, 그리고 의료진의 N95 마스크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병실문을 닫는 거, 또한 환자 이동 제한, 환기 소독, 청진기 소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접촉주의 같은 경우는 접촉을 돼서 하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한다든지, 또한 여러 물품들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또 혈액주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니들스틱 인저리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주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용 대상은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 감염이나 다진해 수균에 집락된 경우에 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감염률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장내 감염들, 특히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클로스트리디오이드 디피실 감염 같은 경우라든지, 또한 기저귀 사용하는 환자에서 장출성 장 감염이나 뭐 시겔라, 또 A형 간염, 루타바이러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일부 호흡기 바이러스도 접촉주의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일단은 환자의 배치는 1인실에 배치를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는데, 다만 병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이제 동일한 병원군이 있는 환자들을 이제 한 병실에 하는 이제 코호트 격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의 접촉주의 환자는 감염 전파로 인해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호트 격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 코호트 격리가 어려운 환자 중에서 이런 특히 면역 저하 환자나 개방성 창상이 있는 환자, 혹은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 같은 병실에 이제 이런 면역 저하 환자 이런 환자들 같이 이제 격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코호트 격리까지도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경우는 환자의 병상 간 일격거리 1m 유지를 하고 가급적인 물리적 차단막 같은 거, 이제 커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제 살짝 가벽 같은 걸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인실에 접촉 격리 환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이제 다인실 병실 환자 방문객에게 이게 어떤 병실이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꼭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환자의 손위생을 반드시 하고 장갑을 착용하게 하고 가운을 착용해서 환자를 안거나 환자를 접촉했을 때 내 몸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보호구의 이제 착탈의 순서들은 손위생, 긴팔 가운 착용하고 장갑 착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탈의 순서는 장갑 벗고 긴팔 가운 탈의하고 손위생 시행하는 이런 개인보호 차기 탈의 순서를 잘 지키고, 특히 마지막에 언제나 시작도 손위생, 마지막도 손위생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말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튀게 되는데, 그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나 세균이 묻어서 날아가는 경우에 비말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감염이 되는데, 침방울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m 이내 또는 길어야 2m 이내까지 전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 세균이든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풍진이라든지 뭐 이런 유행성 이하선염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들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재채기 대화 중에 날아가는 게 비말주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이런 환자로부터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눈, 코, 입의 점막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풍진처럼 예방접종이 있는 질환들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서 이제 이런 환자로부터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예방접종 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런 환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제 1인실을 배치하는 게 맞고요. 또 1인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도한 기침이나 가래가 많은 환자를 1인실에 배치하고 나머지 환자를 이제 코호트를 격리를 할 수도 있고, 코호트 격리하더라도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가림막을 통해서 환자들끼리의 그런 비말이 서로 이제 그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호트 격리도 부족한 경우는 일반 병실에 입원할 수도 있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면역 저하자라든지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같은 병실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는 일단 병실 출입 시에 기본적으로 수술용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 전후에 특히 마스크의 앞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마스크 사용 전에 반드시 손위생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비말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침방울 자체는 1~2m나에 떨어지게 되지만, 이게 에어로졸로 형성이 되면 바이러스 패티클 자체가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공기 전파가 되고, 이런 파티클들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수술용 마스크만 차단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비말 전파에서는 수술용 마스크 쓰지만 공기 전파에서는 N95 마스크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은 공기 전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의는 일단은 이제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에어로졸이 타고 가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 결핵, 수두, 홍역, 전신성 대장포진에 감염된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요. 코로나19도 일부 에어로졸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도 이제 공기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보호구 사용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배치는 음압격리실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N95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의료진도 해당 감염병 면역력이 있는 경우에 근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홍역과 수두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근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N95 마스크와 수술 마스크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입자를 95% 이상 차단하기 때문에 N95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수술 마스크는 이제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착용 시에 주의할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의료진 착용해야 될 환자들 말씀드린 대로 N95 마스크는 공기주의에 해당되는 결핵, 홍역, 수두, 파정성 대상포진 해당되는데, 다만 인플루엔자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메르스 같은 고위험 환자에서도 N95 마스크 쓰는데, 인플루엔자 환자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 생성이 가능한 뭐 기도삽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게 되어 있고요. 수술 마스크는 일반적인 그런 환자의 진료 상황에서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보호장구 착용, 특히 N95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기전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압격리실에 있게 되는데, 음압격리실에 환자가 있다가 뭐 퇴실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가 지나야 이제 없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공기순환이 보통 6회나 12회니까 6회인 경우는 99.9%까지 없어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요. 12회인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면 99.9%가 없어지니까, 음압격리실에서 환자, 이제 뭐 결핵 환자나 수두나 이제 홍역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60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보호격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환자가 면역이 떨어진 상태죠. 항암 치료 후에 호중구 감소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백혈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루케미아가 있어서 이제 항암 치료 중간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호격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상태, 그러니까 HIV 감염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보호격리를 시행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 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을 보호격리라고 하고 1인실 또는 양압격리실에서 환자를 보호하게 되고요. 어쨌든 면역의 상태가 호전되는 환자, 특히 호중구 감소증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 상태가 호중구가 1000개 이상 되면 격리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일단 의료진도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경우만 이제 출입하고 보호자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까 상주하지 않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출입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 보호에 해당되는 이제 보통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격리 대상은 이제 동종조혈 모세포 이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골수 이식을 받는 환자가 보호격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타 보호격리 대상은 일단은 HIV 감염자가 이제 CD4셀이 200개 미만 또는 50개 미만인 경우, 또는 항암 치료 등으로 호중구 감소가 500개 미만인 경우, 또는 기타 의료진의 판단에 대해서 환자가 일시적으로 면역 저하 상태, 특히 이제 장기 이식을 받은 그런 환자들도 일시적으로 보호격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호격리 받는 환자는 진균 감염이 있는 환경에 배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공사를 했다거나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병동에는 환자 관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자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병실과 복도에는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게 서식할 수 있는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건조된 꽃, 생화빈, 화분의 반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격리실의 압력차는 이제 논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힙팩 같은 경우는 2.5파스칼 이상, 또한 일부 이제 호주나 이런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을 권주를 하고 있고, 또 더 호주 빅토리아 정부까지 30파스칼 이상까지 권고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보호격리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전실까지 설치해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파 필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외부에서의 공기, 오염된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격리실의 압력을 확인하는, 요새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긴 하고요. 또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격리실은 닫힌 상태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자가 이제 내원해서 환자 사정을 해서 감염성 질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일단 공기주의, 접촉주의 또는 이제 혈액주의, 또한 공기주의 옆에 이제 비말주의도 보통 같이 들어가게 되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감염성 질환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면역저하 상태인지를 여부를 봐서 보호주의를 할 건지, 일단 보호주의 대상이 아니면 표준주의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환자 A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소변에서 배양된다고 한다. 이 환자에게 적합한 전파 경로별 주의는 이런 카바페넴 내성균, 보통 C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균은, 이런 다진내성균들은 대부분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접촉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병실에 출입할 때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보호 착용해야 되는 것, 가운을 착용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핵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ABJ를 하기 위해서 출입해야 한다. 필요한 마스크는, 결핵 환자는 어떤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했죠? 공기맥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공기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주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마스크 써야 되는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N95 마스크 착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파 경로별 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도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전파 경로별 주의에 해당되는 접촉 격리 또는 비말 격리 또는 공기주의 격리를 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출입하거나 중환자실에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어떤 감염병에 의해서 어떤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개인보호를 하고 이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